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격 때문에 회복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아파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편이죠.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력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손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앉아있는 생활 패턴이 많아지면서 손상은 필연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앉을 때나 생활할 때 그냥 쭉 펴라고만 합니다. 오히려 척추체에 긴장이 더 강해진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요. 또 이런 자세로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금방 주변 근육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로 돌아오곤 합니다. 일단 통증이 나오신 분들은 본인이 해오던 자세에 대해서 별다른 인지를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파지면 어떤 활동이 아파졌는지 계속 생각하고 그 동작을 회피해야 하죠.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통증이 생길 수 있죠. 본인 생활에서 잘못된 활동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치료가 효과가 없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1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젊을 땐 다치는 곳 하나 없이 괜찮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치료를 잘 받아서 뼈가 잘 붙었을 때 또 뛰어내리면 부러질 확률이 0일까요? 또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부러지면 이전 치료가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다음은 예전에 허리 쪽에 인대를 심하게 다친 환자분께 티칭을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리클라이너 의자를 피해주세요. 왜요? 현재 손상된 허리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저는 그 자세 하면 허리가 안 아프고 편해요. 그렇게 쉬다가 일어나면 더 아프실 텐데요. 그건 원래 아픈 거니까 그렇고 그 자세로 있어야 안 아프다니까요. 근데 치료하면 하루 이틀 괜찮다고 해서 다시 금방 돌아가요. 편한 자세가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는 척추에 좋지 못할까요? 인간은 네 발로 걷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에 망곡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망곡들이 체중을 적절하게 분산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의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충격을 분산하지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우리의 척추의 커브는 마치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편한 자세들은 이 커브가 망가지게 되죠. 커브가 망가짐에 따라 체중 지지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피로도를 느끼게 되다가 결국에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척추의 이행부 부위에서 척추 질환을 많이 겪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경추 4, 5, 6번, L4, L5, L5S1, 흉추 12번 쪽 근처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자세로 오래 있을 경우 디스크도 그렇지만 주변의 연부 조직들이 차츰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초반에 물방울이 떨어져봤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점점 바위에 침식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더라도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것, 서있고 걷는 것, 누워서 잠자는 것, 이게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무게중심 확인법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볼 때만 반짝 자세를 바르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 있거나 앉을 때 등을 꼿꼿이 펴려고 힘을 너무 많이 주시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척추체의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앉아있을 때 무게중심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반 쪽의 아래쪽, 이쪽이 좌골결절 조면인데요. 좌골결절 조면 이 부분에 몸의 체중이 일직선으로 실리는 게 가장 좋고 다리를 닿게 해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양반 자세를 피해주세요. 운전할 때나 리클라이너처럼 뒤로 많이
눕는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 있거나 걸을 때 그냥 복부에 살짝 힘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적절한 복압을 유지하게 하고 골반이 중립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북목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턱을 밀고 뒤통수에 외우드 윤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이때 경추 사이가 많이 늘어난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옳은 자세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면 이전 거북목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르게 설명드리면 정수리 쪽에 끈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쪽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잠자는 자세. 여기 해박적 자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바닥 면만 몸쪽으로 보는 걸 중립 자세라고 말하는데요. 잘 때도 가급적 이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자면 심장의 무게 때문에 잠이 잘 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잠은 잘 오는데 아픈 분들은 더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다면 어쩔 수 없겠죠. 잠은 일단 자야 몸이 회복이 되니 당장 아프지 않을 자세를 찾아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자세로 주무시게 되면 30분이 지나게 될 때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압이나 복압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편한 자세가 왜 몸을 망가뜨리는지와 바른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항상 몸에 자세를 신경 써주시고 잘 생활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